안녕하세요. 증시 이야기를 즐겁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양파남의 까도 재밌는 증시 이야기 진행을 맡은 이하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미국 경제 지표 시리즈로 소매 판매 지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이야기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WM 사업부 조영진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WM 사업부에서 WM 솔루션 업무를 맡고 있는 조영진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증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쁜데 매니저님 최근처럼 이렇게 글로벌 정세가 요동치는 시기엔 사람들의 심리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 충돌이 언급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또 증시도 하루 사이에 큰 변동성을 보였어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저는 오늘 주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많은 경제 지표 중에서도 오늘 다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닫을지 그 심리 변화가 실제 소비와 경제에 어떻게 연결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 살펴봐야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증시 상황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말은 익숙한데 정확히 어떤 지표인지 그리고 소비는 경제활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저는 궁금한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먼저 소비는 한마디로 심리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단순히 필요해서만은 아닙니다. 기분 전환, 보상 심리, 정체성 표현 같은 감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죠. 다시 말해 소비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저 또한 꼭 필요한 게 아니라도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무작정 쇼핑을 하거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면 분위기 전환 겸 옷을 막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행동도 결국엔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경제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수치로 만든 것이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기분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앞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집이나 차를 사도 괜찮을지에 대한 심리를 설문으로 조사해 만든 경제 지표입니다. 이름만 보면 단순한 심리조사 같지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경제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시장에서 경기 선행 지표로 분류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심리적인 걸 숫자로 표현한다니 정말 신기할 따름인데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기분을 데이터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참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을 일종의 과학처럼 분석하는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매월 500여 명의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50개 항목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매달 예비치와 확정치로 두 차례 발표하는데요. 예비치는 중순, 확정치는 말쯤 발표됩니다. 사람들의 현재 생활 형편이나 경기 전망, 또 차량 구매나 주택 구매 여건 같은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는 단순히 소비자들의 기분을 묻는 게 아니라 실제 소비 활동에 선행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네요. 요즘처럼 이렇게 내수가 좋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심리를 살피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미국은 워낙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앞으로 경기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해 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미국 GDP 구성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즉, 소비 흐름을 잃는 것이 미국 경기 흐름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이 지표는 단지 현재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지갑을 열 때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형편이 좋아질까? 지금 이걸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이나 걱정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기대감이 실제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결국은 기업의 매출이나 시장 흐름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니 정말 재밌네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소비를 뒤로 미루게 되고 그게 실제 지출 감소로 이어져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실제 경제나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차량 구매, 주택 구매 여건 항목은 실제 판매 데이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지표는 중요합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경기 둔화 우려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라면 기업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렇다면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꺾일 때 증시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데 미국 소비가 줄면 우리 기업의 매출도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소비 지표가 꺾일 때 한국의 수출액과 코스피 지수도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자주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단지 미국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저는 궁금해지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한국의 소비 심리는 독자적으로 살아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체 소비 성향 자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인구가 줄어들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 규모 자체도 축소되겠죠. 결국 내수 경기만으로 살아나기에는 한계를 가진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빨라지면 당연히 소비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소비 심리가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작년 12월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88.2까지 급락했는데요. 다행히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5월까지 101선을 회복하며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또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죠. 최근 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1차 추경안 약 13조 원까지 더하면 약 44조 원 규모의 확장 재정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돈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돈을 쓰게 만들어야 소비도 살아나고 내수도 움직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GDP를 약 0.1%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재정 지출, 소비 쿠폰과 같은 정책 조합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의 재정 정책은 당장의 경기 부양이나 증시 활력에는 도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확대나 증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보니 소비자 심리지수 하나로 다양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과 또 소비 심리라는 하나의 감정의 카테고리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요. 마치 문과적인 요소를 이과적인 요소들로 풀어낸 것 같았습니다. 또 처음에는 그냥 설문조사인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중요성도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이 지표는 실제 소비와 연결되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어지니 투자자라면 꼭 챙겨서 봐야 합니다. 네, 꼭 챙겨서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SM PMI 경제 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지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며 마무리할게요. 양파남의 까독까독 재미있는 증시 이야기!